오늘은 자형 리커버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수영을 좀 더 빨리, 좀 더 오래 가고 싶다면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커버리란 다음 스트로크를 이어나가기 위해 수면 위로 팔을 되돌리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리커버리는 이름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동작이랍니다. 간혹 일부 수영인들은 리커버리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로 물속 추진 동작에만 전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추진도 오래갈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근육은 피로에 노출되면 그 기능이 감소되기 때문인데요. 효율적이지 못한 리커버리는 근육의 피로를 촉진시키게 되고 이는 영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세로 수영하기 위해선 효율적인 리커버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정확한 리커버리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힘을 쓰게 되어 더 오래 갈 수 있고 힘을 비축한 만큼 더욱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리커버리가 되는지 저희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리커버리란 최소한의 노력으로 수행되는 리커버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노력이란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리커버리 동작은 근육의 활성이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이 물에서 빠져나온 후 팔꿈치를 들어 올리기까지는 어깨 근육의 활성이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반면 팔꿈치가 머리를 넘어간 이후에는 근육의 활성이 감소되는 구간이죠. 이처럼 근육 활성의 감소가 가능한 이유는 전완과 손은 수의적인 근육 활성 없이도 관성에 의해 앞쪽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힘을 빼지 않고 힘을 계속 쓴다는 것은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스트로크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리커버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된 자세로 실수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못된 자세를 미리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영인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 첫 번째는 와이드 엘보 앵글 리커버리입니다. 이 자세는 팔을 과도하게 넓게 벌린 리커버리 자세를 의미하죠. 와이드 엘보 앵글 리커버리 자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몸통의 롤링을 방해한다는 것인데요. 신체의 종축에서 팔이 바깥쪽으로 멀어질수록 몸통의 롤링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롤링이 감소하게 되면 스트로크의 거리와 파워 또한 줄어들게 되죠. 다음으로 살펴볼 잘못된 자세는 핑거팁 리드 리커버리입니다. 이 자세는 팔꿈치보다 손끝이 앞서는 리커버리 자세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어깨와 팔 근육의 불필요한 활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회복을 방해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잘못된 자세들을 짚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보실 자세는 벤트암과 스트레이트 암으로 정확한 자세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형 리커버리는 대표적으로 벤트암과 스트레이트암 두 가지 형태의 리커버리 동작이 있습니다. 팔을 구부리는 벤트암 자세는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단거리 선수들의 일부는 스트레이트암 리커버리 동작을 선호합니다. 이 두 방법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반드시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벤트암 리커버리가 지닌 장점은 더 적은 힘으로 어깨를 회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스트레이트암 리커버리의 경우 회전 시 더 큰 근육의 힘이 요구되죠. 또한 손의 운동거리 증가로 인해 에너지 소모도 증가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암 리커버리는 폭발적인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스트레이트 암을 구사하는 선수가 롤링과 스트로크의 조화로운 커플링 움직임이 가능하다면 스트로크와 킥에 폭발적인 파워를 전달할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까지는 더 큰 에너지가 요구되지만 그 이후엔 더 큰 운동량을 갖게 돼 더 강력하게 글라이딩으로 연계할 수 있답니다. 보다 정확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빠른 리커버리 동작인 벤트암과 스트레스암 두 가지 동작을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선수들은 이런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 연습을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팔을 펴서 하는 스트레이트암 리커버리는 몸통의 로테이션으로 인해 더 큰 근육에 힘을 사용할 수 있어서 단거리 수영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로테이션이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리커버리를 할 경우 팔의 과한 피로와 어깨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팔을 굽혀서 하는 벤트암 리커버리가 중장거리 영법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선수들은 리커버리 훈련을 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몸통 롤링 훈련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영법에 맞는 편안한 리커버리 연습을 주로 진행합니다. 오늘 배우실 리커버리 드릴의 목적은 높은 팔꿈치를 유지하여 보다 편안한 회복과 리커버리 중 팔이 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리커버리 드릴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드릴은 팔을 구부려 저항을 이용한 리커버리 드릴입니다. 하는 방법은 1번, 손으로 물을 정확히 잡아 피니시까지 밀어줍니다. 2번, 리커버리를 진행하는데 이때 주먹을 가볍게 쥐고 물속에 잠긴 상태로 천천히 팔꿈치를 먼저 세워줍니다. 3번, 머리를 지나면서 팔꿈치가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게 입수해줍니다. 반대팔도 마찬가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드릴은 급하지 않게 하는 리커버리 훈련이며 발차기를 멈추면 가라앉기 때문에 발차기는 꾸준히 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리발을 착용할 수 있으면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리커버리 드릴에 하는 방법은 1번, 물을 정확히 잡아 피니시까지 밀어줍니다. 2번, 충분한 글라이딩과 몸통 롤링이 들어간 상태에서 손목에 힘을 빼고 천천히 몸을 따라 팔꿈치를 세워줍니다. 3번, 다시 피니시 자세로 돌아가며 이 동작을 2번 정도 반복해줍니다. 4번, 팔꿈치가 머리를 지나면서 손끝부터 입수합니다. 이때 자연스러운 롤링으로 반대팔로 교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리커버리 시작 시 손이 먼저 가는 것보다는 팔꿈치가 먼저 간다는 생각으로 해주셔야 하고요. 마지막 피니시 동작에서 물을 퍼올리면 안되고 강하게 던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피니시를 해야 수영할 때 조금 더 편한 리커버리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강하게 던지고 온다는 느낌을 잘 모르겠다면 다음 드릴 훈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리커버리 드릴에 하는 방법으로는 1번, 캐치와 풀 동작을 진행합니다. 2번, 점점 더 강하게 물을 민다는 느낌으로 마지막 피니시 구간에 최대의 힘으로 물을 밀어줍니다. 3번, 마지막 피니시로 인해 어느 정도 올라온 팔을 그대로 힘을 빼서 리커버리 동작을 이어갑니다. 잘 안되시는 분들은 킥판을 이용하여 한 손씩 진행하시면 되고요. 잘 되시는 분들은 킥판 없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로써 자영 리커버리를 잘하기 위한 드릴 훈련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상 훈련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커버리에 도움이 되는 지상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밴드를 이용한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하는 방법으로는 1번, 바르게 선 자세로 밴드 중앙을 밟고 밴드가 살짝 팽팽한 상태로 반대쪽 밴드를 잡습니다. 2번, 몸통을 살짝 로테이션 시킨 뒤 팔꿈치를 구부려 밴드를 어깨 선상까지 올립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4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한 손당 20회씩 5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어깨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스로의 강도에 맞는 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